학부문중 정기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 선열과 먼저 가신 선전님께 묵념. 바로 애국가는 성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문중의 중심이신 김종길 학봉전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학봉선생 기념사업회 김도현 이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달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부문중 각 지역별 회장단과 회원들은 한꺼번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근지의 김백날 회장님과 회원들을 모셨습니다. 부산 금부의 김규 회장과 회원님들 오셨습니다. 대구 청학회 김영호 회장과 회원님들 오셨습니다. 영주 금학회 김종도 회장과 회원들 오셨습니다. 김제 김묵남 학사회장과 회원들 오셨습니다. 안동 금성의 김규철 회장님과 회원님들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주 대평의 김몽기 회장님과 이렇게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실 것 같습니다. 진주 대평에서 오신 분 회원님 계십니까? 네. 네, 모두 이렇게 같이 인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식순에 의해서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먼저 종선께서 좀 나와주시면 학봉선생 기념사업회 이사 김덕현님을 대신해서 우리 이사님께서 김현 이사님께서 받아주신 걸로 잠깐 나와주시죠. 이거는 좀 전에 여러분 보신 그 전시관의 그 내용들을 총 책임자가 그 경상대학교 그때 명예교수로 있던 김덕현 교수였습니다. 우리 김차관에 아우되는데 오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못 오고, 원래 지난번 그 중국식 때 주려고 했는데 시청에서 자꾸 그런 순서를 빼라 그래가지고 그때 못 쫓더랬습니다. 형인데 전달하겠습니다. 네, 공론패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당법인 학봉선생 기념사업회 이사 김덕현. 평소 두터운 향념과 사명감으로 법인활동에 솔선 참여하여 왔으며 특히 깊은 학식을 바탕으로 학봉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과 임진란의 기승 정결을 정리한 임난 역사관의 전시물 제작에 이바지한 공을 높이 찬양하여 학봉역사문화공원의 개원식을 맞이하여 공로패를 수여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사단법인 학봉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용태, 은성김씨 문충공파 대표 제15대 손 김종길.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학봉선생 기념사업회 사무처장 김종혁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좀 전에 김덕현 교수가 이 학술적인 전시물에 대해서 공모가 있다는 게 아니고 총책임자였는가 하면은 행정적으로 시청하고 예산관계, 공사 진도관계, 실무 그 행정 사무관계를 또 총책임지고 했던 김종혁 이사한테 공모패를 주겠습니다. 예, 공모패 전달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학봉선생 기념사업회 사무처장 김종혁. 평소 학봉선생의 학덕과 공과 충의를 현장 선양 정승하는 데 전력해 왔습니다. 특히
2011년 5월 30일 본회 창립일부터 사무처장으로 법인의 기틀을 다지고 2012년 2012 임난 7갑주년 사업 발의부터 2024년 9월 30일 개원 행사까지 학봉역사문화공원의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데 이바지한 큰 공을 높이 찬양하여 이 공로패를 수여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사단법인 합동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용태, 의성입시 문충공파 대표 제15대선 김종길.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학공문중의 중심이신 종선 어른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귀한 손님이 오시면은 밤비가 온다 그랬는데 아침에 그렇게 비가 오더니 지금은 그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귀하신 손님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문중어른 여러분들을 배우니까 반갑고 또 건강하신 모습을 배우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까지 문중에 대한 각별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그간의 아주 위대한 노고와 업적에 한없는 존경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또 작년에 저 집사람 상여 때 그렇게 정중하시고 동무하신 조의를 풀어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마 오늘 이 모임이 6년 만인가 7년 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고 또 역사공원 중공이 되면 모이자고 이렇게 1년, 2년 하다 보니까 아마 6년이 지난 것 같은데 이 모임이 우리 문중에 또 문중원의 단합과 화목을 다지는 아주 가교 역할을 하고 해서 이 행사는 앞으로도 우리 문중에 아주 아름다운 전통으로 계속 계승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중요한 업적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역사공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00억 예산으로 지금 우리 문중이 2년을 맡았죠. 그래서 우선 여기에 문중에 김철수 관리소장이라는 직책으로 총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철수 좀 앞으로 좀 나오고. 네. 네, 여러분 격려 박수 한번. 그다음에 실무는 김시원 아재하고 명규씨 부인하고 둘이 갈라서 반반씩 한 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시원 아재도 저 한 박수 한번 쳐주고. 아마 우리 문중에 사니까 비용은 좀 듭니다만은 초기에 계속 미완 보완될 점이 많아요. 그걸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시의 돈으로 미비한 거 미처 몰랐던 게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빠진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 둘 보완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서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49억에 지금 인천서원은 거의 다 뜯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 토목공사가 상당히 진행돼서 계획은 2년인데 한 3, 4년 안 걸리겠느냐 생각되고, 낮에 점심 잡수시고 시간 나신 분은 서원 진행상도 한번 보시고 가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현황 보고를 드리고, 하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게 며칠 전에 몇몇 문중 문회 어른들하고 얘기했었습니다만 족보 문제입니다. 족보를 반드시 지금 해야겠다. 그래서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1991년도에 그렇게
6년 전에 35년 전에 했어요. 했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우리 오파 중에도 우리 문중 빼고는 다 했어. 다 하고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족보 필요성을 모른다, 인터넷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인터넷이 아닌 그 원족보를 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는 그 김시철 아재 조금 일어서 보십시오. 예. 김시철 아재, 예. 그는 빨간 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그 일단 총무 비슷하게 간사는 김재수가 맡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좀 격려 박수 좀 해주시고. 기타 이제 편집, 수단, 감수하는 위원들이 많은데 그거는 지금 각 그 소파별로 분류를 해서 그 선정을 할 겁니다. 다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담당 수단 위원이다 이래가지고 그 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 왜냐면 지난번에 경사유방 할 적에 이래 했는데 그때요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 못 담은 사람이 3분의 1 됩니다. 이번에는 그걸 거의 다 해서 넣어가지고 해야지 우리 늘 만나는 사람끼리만 족보해가지고 뭐합니까? 그래서 그 모두가 자기 집안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번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오늘 이제 이게 끝나면은 저로 종가로 건너가서 점심을 드시고 거기는 또 사당문도 열어놓고 이래 운장학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산불에 용하게 피해서 충주박물관으로 문화재청에서 피난시켰다가 얼마 전에 다시 돌아갔다 전시를 해놨으니까 그것도 보시고 서로 그 얘기도 하시면서 저걸 하고 나중에 가순의 산소 모두 안 가본 사람도 많고 또 가순의 재산을 여러 가지로 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은 국가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얘기가 오늘 이 멤버 그대로 뭐 어디 다른 유적지 한 군데 가는 것보다는 뭐 서원을 뜯었고 하니까 산소에 가서 참배를 하고 제사에서 음복을 하자 그래서 아마 그런 스케줄이 있을 겁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주선해 주신 금성에 수고가 많았고 또 화수에서 총무들 이렇게 모시고 오고 이래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목조로 상당히 경비도 꽤 든 것 같습니다. 한 뭐 300 든 것 같은데 우리 이 오늘 모임이 우리 학파의 자손들 친목을 따지고 또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되는 그런 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협조해 주시고 또 즐겁게 시간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십시오. 네, 다음은 이번 행사의 유사지역인 안동의 김규철 김성회장님께서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투석을 하셔가지고 병원에 가셔가지고 한 2시 정도에 도착을 하신답니다. 조금 앉아있을게요. 기념사업회장을 했던데 이용태 회장께서 그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후임을 지금 말씀을 잠시 선정을 했는데 요즘은 그게 막 이사가에는 막 도장도 많이 찍고 본인이 막 서류를 내야 되고 이래가지고 좀 높은 사람은 못해요. 뭐 직접 본인이 와야 된다 그래. 그래서 도저히 다른 사람을 못 모시고 일단 김 차관을 이사장으로 조금 전에 아까 이사회에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초대를 했고 이용태 회장 후임에는 김백락 우리 할아버지를 후임 이사로 그 초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이용태 회장이 이끄시던 박약회가 현재 지회가 25군데 회원이 4,500명입니다. 그걸 뭐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제가 지금 내일 모레 19일 날 서울에서 박약회 회장 제가 맡아서 취임식을 합니다. 그 뭐 제가 안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게 아니고 또 그거는 뭐 또 해야 된다고 그 얘기도 하시고 해서 문중이 욕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돌아가시면 이제
방약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가입 안 하셨으면 좀 가입도 하고 그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학봉선생 기념사태 김도현 이사장님의 축사가입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 좋은 것도 보시고 또 좋은 말씀도 듣고 또 먹을 것도 뭐 좋은 게 있는 모양인데 뭐 먹을 거 앞에 두고 무슨 이 얘기냐 하고 그러고 뭐 옛날부터 식후경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오늘 이 얘기는 전 세계에서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거짓말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내가 왜 이 얘기가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고 중요한 얘기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갈라드린 종이를 보면은 그 뒤에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진을 글씨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김아무개 우리 할배 함자를 쓰고 충성적 인물 보고는 정확한 면을 포함하고 있음. 그리고 서명 기전위 일본 사람 하다다란 분인데 우리 한국사를 남한하고 북한하고 일본에서 한국사 연구자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입니다. 이분을 내가 1977년 5월 28일 대구에서 만나서 학봉할배 얘기를 물었더니 김아무개의 보고는 정확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책에서 보던 얘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우리 할배인데 죄송하지만 여기다 써주십시오 하고 내 가져간 종이를 내밀고 글씨를 받았어요. 정말 이 하다다란 분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다시 이분이 보증을 했어요. 김아무개 보고는 정확한 면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일본 사람들 말을 애매하게 해요. 뭐 먹었다는 말인지 먹고 싶다는 말인지 먹을 작정이라는 말인지 안 먹었다는 말. 더구나 학자들의 말은 아주 애매해요. 근데 그런 분이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은 정말 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대원 부장님? 고검장님. 그래서 내가 여기 우리 종선도 계시고 우리 김대원 고법원장님도 계시고 한데 아는 척하기 안 됐는데 그러나 저러나 간에 이 문제에 관한 난 전 세계에서 내가 공부를 제일 많이 했고 제일 많이 압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회가 아니면은 우리 같은 할배 자손으로서 이 얘기를 할 기회가 없어서 내가 꼭 얘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학봉할배가 훌륭한 분이고 학문이 높고 충신이고 임난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고 다 아는 얘기인데 솔직히 말해서 말입니다. 이 귀국 보고 얘기만 나오면 좀 찜찜한 게 그거 참 입장 곤란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처음에는 당파가 달라서 너 다른 보고를 했다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요새는 이제 그거 정도는 그런 얘기는 사라지고 그때 전쟁이 난다 그러면은 막 나라가 뒤집힐 것 같아서 민심을 안정시키려고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지금 요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거 좀 봐달라는 얘기처럼 들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진실이 있다 그럽니다. 진실. 밝혀지지 않는 진실이 있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학봉을 비롯한 조선통신사들의 귀국보고의 사료는 선조 수정실록 1591년 3월 1일자에 나오는데 이거는 징비록에 있는 기사를 그대로 베낀 거하고 똑같습니다. 베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황용길 등이 부산으로 돌아와가지고 지계정령, 지계란 말은 그냥 보고서를 걔는 이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말을 달려 급히 그냥 사람도 보고하는 게 말을 달려서 보냈다. 그 보고서 안에는 정형 이위 필류 병화라고 쓰여 있다. 정형은
이러한 정세와 형상 뭐 그런 그 얘기입니다. 와 반드시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이 보고서를 급하게 보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썼느냐 하면은 서해가 썼어요 이거를. 근데 이 7개 보고서에 쓴 정형이란 말은 보고서에 있는 말이 아니고 서해가 황용길 정사가 보고서에 일본에서 겪은 여러 가지 일을 쓴 거를 줄여서 정형이라고 썼어요. 이 서해는 천재입니다. 이 복잡한 사태를 간단한 말로 줄이는 걸 아주 잘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형이란 말은 황경사가 일본에서 겪은 여러 가지 일입니다. 이건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서해의 다음 글에 서해가 징비록을 쓰기 전에 자기 자손들한테 보이려고 초고를 맹글었는데 그 중에 임진호종기라는 글이 있어요. 그 왕과 같이 이렇게 피난기를 썼고 그 글 속에 이 문장을 이 문구를 쓰면서 정형 대신에 일피국 사정이라고 썼어요. 피국이란 말은 전하라거든요. 전하라는 일본이 있죠. 그래서 정형이란 말은 황용길이 겪은 일본 사정과 필유경화라는 황용길의 의견을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형이 뭐냐? 일본 사정이 이 대목에는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이 정형이 무언가를 누구도 이제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밝히지 않았어요. 그 내가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두 군데가 나와요. 하나는 이 서해가 징비록의 초고, 징비록의 애초의 원고로 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아들을 보기 위해서 내가 임진일의 전말을 적는다. 서임진산 임진사 시야백하는 그 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선조수정실록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이 황용길 그 조서에 어떻게 써있냐 하면은 보고서에 일본군이 일본놈이 쳐들어오는데 그냥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신의 적적이래. 적이라는 건 발자국입니다. 발자국을 밟고 옵니다. 그래서 이 서해는 기억 이건 누가 얘기했냐면은 선조가 임진왜란이 일어난 뒤에 8년 뒤에 그렇게 회고를 했어요. 선조가 그때 황용길의 보고서를 본 기억을 말했어요. 또 하나는 서해가 아까 말한 그 글에서 뭐라고 썼냐면 종이래라고. 종은 이 발쪽변에 이 무거울 중자는 그러지 않아요. 발 뒤꿈치라는 얘기예요. 왜 저기 오는데 내 발 뒤꿈치를 밟으면서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얼마나 급박하게 옵니까? 정말 현장감 넘치게 박진감 있게 판 표현입니다. 이거를 말입니다. 그 세계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서는 영어로 뭐라 그랬냐면 황이 보고하기를 A war was imminent. 전쟁이 임박했다. 그 imminent란 말이 얼마나 임박한 얘기냐 하면은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씨가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군이 막 쳐내려온다 그랬어요. 이튿날 유엔군 사령부에서 우리는 북한군이 온다는 이미넌트한 정보는 못 받았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미넌트라는 말은 오늘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 만큼 긴박한 상태다 하는 겁니다. 일전에 뭡니까 윤모죠 그 대통령이 그런 사태가 아니고 정말 그러니까 얼마나 긴박하게 전쟁이 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정령 1입니다. 그 정령 2는 이 선조가 나중에 이제 임진 일어난 뒤에 한 10년 뒤에 그 신하들하고 일본에 다시 강화 회담에 사람을 보낼까 말까 논의하는 자리에서 내가 전에 황용길이가 보낸 보고서를 읽으니까 경견 황용길이 보낸 보고서를 읽을 적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이 얘기는 아까 했습니다.
이 다음 얘기는 정령, 두 번째 정령은 이항복 선생은 서인에 속해 있었다고 하지만 아주 중립적이고 유능한 분입니다. 임난을 아주 서해 못지않게 중심에서 치유. 이분이 선조하고 하는 회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문저 황윤길 등 내가 황윤길이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듣기를 적선이 대어 오선자 신다라 왜 일본의 배가 우리 배보다가 큰 게 굉장히 많더라 그랬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래갖고는 그 뒤에 이제 황윤길이 선생이 임난이 일어날 징후를 봤다라는 증거로 모든 책이 이걸 인용을 해요. 일본에서 배가 많이 있는 걸 황윤길이가 봤다. 그런데 정말 그때 황윤길이가 배를 볼 수 있었냐 없었냐 내가 정말 조사를 했어요. 뭐냐 하면은 이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은 후라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 사실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풍신수길이가 조선과 당을 명을 침략하겠다고 말은 계속해 했지만은 풍신 전쟁을 하라라는 얘기를 한 거는 통신사가 일본에 있는 동안이 아니고 통신사는 1591년 6월 달에 일본에 들어가서 11월 달은 일본 본토를 떠났어요. 그 다음에 1592년 8월 5일 날 그 통신사를 만나는 자리에 끄나고 나왔던 얼라 있잖아요. 스루마스라는 애인데 오줌도 싸고 한 애가 걔가 갑자기 죽었어요. 이 애기에 대해서 풍신수기가 막 미친 듯이 좋아했는데 애가 죽으니까 확 돌았어요. 발작 상태에서 마에다 겐니라고 측근을 불러다가 야 조선과 명나라를 쳐들어가야겠으니까 준비시켜라 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모든 기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일본의 준비 상황이 군사적인 준비가 있을 수가 눈으로 살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유식한 사람들이 야 일본은 말이야 만날 전쟁이 되는데 그거 왜 못 보느냐. 그분은 정말 일본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일본은 풍신수비리가 중앙정부군을 상비군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 소서행장군대, 흑등 참경군대 이 영주대 군대를 모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신사가 일본 본토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군사적인 동향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정말 내 말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하고 내기하면은 뭐 만원을 바꾸기 내기를 해도 내가 이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황정사가 말한 정령 1, 정령 2 둘 다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돌아가신 어른에 대한 결례가 될 것 같지만은 사실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걸 우리나라 학자들이 아무도 검증과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살펴보지 않았어요. 뭐 이거는 특히 배 얘기는 뭐 영어로 된 책, 일본어로 된 책, 오만 책에 다 나오는데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에 말한 정령은 사실이 아닙니다. 없었던 겁니다. 근데 왜 내가 정령 얘기를 그다음 때 오케물해요? 우리 학봉할배한테 이거 이제 황정사가 보고를 했죠. 황정사는 종이로 된 보고서를 미리 보낸 걸 똑같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김부사는 보고서가 없었어요. 그 김부사는 보니까 야, 왜 나는 못 봤는데 전쟁이 나도 말이야 그냥 나는 게 아니고 뒤꿈치를 밟으면서 온다고 그랬으니까 뭐 난리 아닙니까? 이걸 지금 뒤집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김정사한테 물으니까 신은 불견여효 정령 이걸 못 봤습니다. 이건 글로
한자로 쓴 게 아니고 말로 했어요. 말로. 나는 그런 거 못 봤습니다. 겠는 걸 서해가 불견 여허 정려이라고 한자로 썼어요. 그 견자가 문제입니다. 불견이. 이 본다라는 말이 말이죠. 나는 저 글씨를 본다. 이것도 되지만은 나는 저게 글씨 아니라고 보는데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이게 본다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중요한 뜻 중에 하나는 보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뭐 한자로 말하면 간이나 시자의 뜻이 있고 하나는 사자나 여자의 뜻이 있는데 막 뜻은 그렇지만 말하는 사람은 본다 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말합니다. 그렇죠? 나는 저 글씨를 봤다든지 글씨가 나 없는 걸로 보는데 할 때 말하는 나는 알고 말해요. 이걸 한자로 불견이라고 써놓으니까 그 조선의 수많은 한문 잘하는 분들이 이걸 잘못 읽은 거예요. 못 봤대로 봤다이 얼마나 분명하니 못 봤대로 읽은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여허 학봉은 뭐라고 그러냐, 나는 황정사가 말하는 그러한 정령을 못 보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그 다음 구절 필유 이위정모 이유 필유정모 전쟁이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번역을 했어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나는 아무리 난 한문을 잘 못합니다마는 난 이 문제를 가지고 10년을 고민을 했는데 어떤 한문 잘하는 분이 와도 난 논쟁에서 돌파할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글과 책을 쓴 뒤에 우리나라의 현재 공식적으로 한문 제일 잘하는 사람은 뭐 우리 일가 김원조이 아닙니까? 그 고전거는 건 원장이거든요. 내가 한문을 김원조이보다 훨씬 못하니까 김원조이한테 보라고 그랬더니 김원조이가 며칠 뒤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는데 그때 유식하니까 내가 학야 유손이라, 학야는 옛날 어른 밑에다 야자를 붙여서 학봉 어른이, 학봉 노인이 유손 자손이 있구나라고 보냈어요. 김아무개가 학봉에 자손 틀림없다 그거야. 그래서 이거는 제 한문의 해석이 맞다 그겁니다. 왜 이런 얘기하냐면은 아무리 한문 잘하는 사람도 자기 일이 아니면은 무심히 넘어갑니다. 무심히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학봉은 있어야 보지요. 아까 말씀 정량이 없었잖아요. 없어도 못 본 거 못 봤다 해도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 이거를 이제 근데 왜 이게 학봉말이 오보라고 막 학봉말 잘못했다 하느냐. 이거는요, 뭐 여러분은 대통령이나 왕을 안 해봐서 그런데 대통령이나 왕을 하면은 내가 잘못했다 소리는 뭐 안 한다고요. 저놈 때문에 잘못했다. 저놈 때문에 잘못했다. 누가 대통령이 지 잘못했다 하는 분 봤어요? 선조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왕조실, 선조실록을 여러 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선조 때가 목릉선세라고 해서 가장 우수한 신하들이 모였던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선조가 머리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격이 훌륭하다 하는 거하고 딴 문제인데 내 권력에 흠집나는 거는 요만큼도 안 하는 거지요. 난리가 터지니까 사실은 준비해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핑계를 대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아무개는 말이야 불견 여여정연이라고 썼는데 나는 그런 걸 못 봤습니다 했는데 저 풀빌레 외적은 반드시 안 온다 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선조가. 그러니까 신라들도 공동 책임이 있거든요. 전쟁이 나니까. 심리학에서 앞에서 말하는 거는 선조는 기억 왜곡이에요. 우리가 기억한 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억해두면 말할 때는 바꿔서 나와요 되게. 그 다음에 신라들은 기억 동조라고 그래요. 힘센 말하면 그 말에 그 말 맞습니다. 이거 뭐 저 형님이 힘센지 안 센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형님 말이지 나는 오늘 저 위에 저 날이 안 흐린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사람 대부분은 아닌데 맑은데 겠지만 형님 말에 할수 뭐 흐린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고요. 네, 그래서 이래갖고 이제 비틀어진 거예요. 학봉선제가.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막 욕을 먹기 시작하는 거지요. 일단 서인에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먹고는 저가 쳐들어왔다 소리는 안 하고 한국 놈이 이 당쟁하는 바람에 나라가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었다. 그 당쟁의 대표사를 이걸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우리나라 학자들도 우리가 나라가 망하니 반성해야 되잖아요. 반성하려면 당쟁을 반성해야 되냐. 그 당쟁의 대표사를 이걸 든 거예요. 그 다음 또 계급사학자가 이 계급 투쟁을 하는데 이 지배계급 이놈들 나쁜 놈이다. 그 나쁜 거에 대표사로 당쟁을 든 거예요. 그래갖고 해방이 되니까 또 뭐 정파가 좌익우익 싸우지 뭐 여당 싸우지 그 대표사로 이걸 든 거예요. 근데 이게 퍼져나가갖고 드라마에 나오고 뭐 시정 뭐 장돌배들이 이 얘기하고 뭐 이놈저놈 다 여기서 학공은 말을 잘못했다. 틀린 보고를 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바에 의하면은 여기 그 하다다 교수가 말한 것처럼 김아무개는 정확한 보고를 했다. 학본 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맨들 어떻게 왜 저기 꼭 안 온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와도 지금 서울에 머물고 그때 같이 온 일본 사신들 현소 이런 와있어 저 사람들이 돌아간 뒤에야가 오겠다. 그래서 금년 안에는 안 올 것입니다. 오히려 학공 대답이 더 정확한 거예요.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1,000원씩 반드시 내십시오. 그리고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파보 간행에 관련돼서 간사를 맡고 있는 김재수님 좀 모시고 잠깐 설명 조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중공파 파보 간행위원회가 얼마 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간사를 맡았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김재수입니다. 조금 전에 강의하실 동안에 한 분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한 5분 정도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파보를 만든 지가 1991년도에 마지막으로 만들고 현재까지 34년이 흘렀습니다. 정확하게.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고 이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해서 이제 애들이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30년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좀 늦게 가기도 하고 이래서 뭐 꼭 그게 맞지는 않습니다만 세월이 흘렀으니 만들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의성김씨 전체적보가 10번 나왔습니다. 1550년경에 나오기도 처음 나왔는데 우리가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만 처음에 나온 게 그때부터 10번까지 나오면서 우리 조상님들께서 계속 만들어 왔던 겁니다. 말하자면 이 뿌리를 연결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도 그 뿌리를 우리 후손들에게 연결해서 내려줘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파보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파보 간행에 대해서 논의는 몇 년 전부터 우리 종선 어르신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수 있는 이 업무를 할 분들이 또 연세도 드시고 또 젊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이래가지고 늘 걱정을 하시다가 드디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맡아보자. 어른분들이 하셨던 거니까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중간에 있는 우리가 연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다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발로 뛰고 뭐 어디 모으고 조사하고 정리하고 뭐 이런 데의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셨던 분, 그 다음에 어르신 분들이 앞에 나서서 그분들을 자문위원이라고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의 뜻을 쫓아서 얘기를 들어가며 배우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파보 관행 조직인데 이 조직은 사실은 이번에 실무형 조직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 뭐 고문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가는데 더딘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또 현대 세월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 트렌드에 맞춰서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고문이라는 위치는 만들지 않고 과거에 이 파보를 만들었을 때에 중점적으로 역할을 하셨던 분들 위주로 모여서 자문위원을 만들고 그 다음 편집위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나왔던 족보, 91년도까지 수록됐던 족보에 대해서 속에 있는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도 있고 또 고쳐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수단을 해서 아랫세대들의 자료들이 들어오면 그 자료를 검토해야 되는 정도의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래서 그 편집위원을 현재는 두 사람으로 선임을 해두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위원은 수단위원입니다. 그 수단위원이 며칠 전에 그 몇 분 모여가지고 같이 검토도 하고 지난 파고를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전부 조사를 했더니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조선 어르신께서 제일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전부 다 넣어라 라고 말씀하지만 전부 다 넣을 수는 없지만 가능한 대로 찾아서 넣어라 하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빠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힘을 써야 되는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수단위원으로 하셔야 될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시면 주변에 대소가 본인의 대소가나 소문중별로 우리 판은 누구한테 수단을 맡기면 되겠다 하는 것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 밑에 전화번호가 굵게 적혀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같이 협의를 해서 선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수단하는 부분에 과거에는 보면은 수단하는 분에게 특별히 비용을 지불한다가 하는 게 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번 회의 때 정원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수당을 다 지급해라 하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수당이 얼마인지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은 되진 않았습니다만 다른 성씨들이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파고를 할 때에 했던 거 어떤 그런 근거를 제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보따리입니다. 소유가 나이 아직 이제 내일 모레 70입니다만은 그래도 보니까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픈데 찬찬히 한번 훑어보고 어느 정도의 수당이 적절한지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음번 모임 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는 수단을 할 분들이 필요한데 수단이라는 것은 가가 호호마다 요즘은 전화도 있고 뭐 하니까 연락을 해서 신생아 91년도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 그리고 91년도 이후에 혼인관계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동사무소나 아니면 요즘에는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다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뽑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 내지는 재적 등본 요 정도만 준비해가지고 보내주면 일일이 저 손자든 누구든 간에 한참 오래 지나면 한자 보고 다 잊어버립니다. 한자 이름 이게 서로 상자로 했는지 무슨 상자로 했는지 헷갈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돈 뭐 크게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이 컴퓨터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올 때에 그 컴퓨터로 해서 재적 등본 내지는 가족 증명서 이 정도만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 그 대소가에 수당하는 분에게 그걸 일일이 찾아가서 줄 필요도 없습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십시오. 그냥 카톡이나 메시지나 메일이나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그걸 다시 저희들이 받아서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 질문을 여자분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이 파고에 대한 질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딱 틀어놓고 보면 아주 중요한 또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통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질문 몇 가지만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오늘 원인 행사 끝날 때까지 저도 같이 다니니까 저를 붙들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올릴 때 예. 딸내들도 다 올리는 거예요. 예. 이거 지금 다른 쪽의 내용을 보니까 딸내들도 올리는 집도 있고
그냥 이름만 외손이나 이런 안 올린 적도 있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외손까지 다 넣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단은 예, 외손까지 넣되 그러면 수단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자당 얼마, 동당 얼마, 또 외손들 얼마 이게 있는데 시집간 딸내들, 그 다음에 그 부군, 그 다음에 그 자손들까지는 무조건 만원 하는 형식으로 지금 다른 데도 그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시집을 안 간 딸내도 마찬가지로 만원을 내야 됩니다. 일단은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제가 조사를 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을 한 분들은 관자당 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들어가죠. 부부와 자기 자식 해가지고 2만원 이런 형식으로 됩니다. 되고 뭐 기왕 그 수단에 관련된 금액이 나왔으니까 수단을 하면서 수단을 맡은 수단위원들이 뭐 뛰어다닐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경비가 들어가니까 그 경비도 수단할 때 받았던 비용 소개 100%를 지급한다.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제가 조사를 여기저기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종선 어르신께서 수당 지급해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관자당 비용은 아직 정해진 건 아니죠. 예, 확실히 아마 이 행사가 끝나면 조만간에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그 회의 속에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당위원들이 바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 기회에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자독보 관련해서 이게 옳지 않느냐 저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전자독보가 대세계는 맞습니다. 확실하게 전자독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파보 문제에 전자독보는 개입시키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대종회에서 전자독보를 만들려고 지금 여러 해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드는데 우리가 왜 돈 들여서 만듭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독보는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어차피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자독보가 필요한 건 맞지만 한 우리가 파보를 만들어내고 이 파보가 배포가 되고 난 다음에 1년이 더 걸리든 2년이 더 걸리든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가까운 시간에 전자독보가 만들어집니다. 필요한 건 맞지만 우리 돈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자독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단을 하면서 이거 자료가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미리 파보를 만들어 놓으면 전자독보 만들기가 쉽죠. 어차피 대종에서 전자독보를 만들면 자료를 우리가 보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양쪽의 일을 같이 도모하는 데서 이번에 파보에 수단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전자독보 관련해서 어떤 업체를 갔더니 업체에서 협의를 했어요. 우리는 전자독보를 지금 못하겠는데 금방 대종에 하는 걸로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서로 토의를 하다가 인덱스를 만들어주면 되지 않느냐, 나는 세계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느냐. 우리 조건에 나오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00명이면 10,000명 중에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약간 틀린 분들 이게 동명이인 같으면은 별도의 페이지에다가 색인표를 만들어서 김철수가 10명도 20명도 다 그냥 표기하고 김철수 21페이지, 58페이지, 150페이지, 1300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김철수를 페이지를 다 구분해가지고 명기를 내주면 그 페이지를 바로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이름만 알면. 그러니까 내가 찾고 싶은 사람이 누구다 그러면 그분이 생기표에 들어가서 바로 연락을 하면 각 페이지가 나오니까 첫 번째 김철수부터 5번째 김철수까지 찾으면 바로 내가 찾아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인터넷의 구조가 좋은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적보의 좋은 기능을 이번에 그쪽에서 하게 되면 뭐 어차피 하게 될 겁니다만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고마해. 예, 또 질문 있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보 열심히 만들어가고 격려의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시죠. 제가 오늘 정기총회에 도움 주신 분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의 김윤호님께서 막걸리 10병을 찬조해 주셨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택도 세무사 배우자가 김정혜님입니다. 현금 30만원 협찬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연 개최지는 서울 금지에서 주간 행사하시고 있습니다.
시작하실 건데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무리 하시기 전에 뒷편에 보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선 왕족실록만 이게 15,000원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필요하신 책 있으시면 가져가시면 되고요. 식사로 종택 가시기 전에 여기 단체 사진 촬영하시고 움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빠짐없이 단체 촬영하고 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5년 학폭문중 전국총회 공식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